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왜 지난주에 갑자기 폭락한 건지 현재 다양한 원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알고리즘 패닉 셀링이 지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따라 CPI 발표를 앞두고 증시가 다시 한번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리즘 패닉 셀링이 과연 재현될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눈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증시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폭풍 전야라고 비유될 만큼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이 숨고르기 장세를 나타내면서 조용히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예, 여러 얘기가 있죠. 근데 미국에서 보면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할 때는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게 지표상의 지표 경기와 예, 느끼는 체감 경기 이걸 좀 구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까 그렇죠. 바이든 세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지표상으로 침체가 아니라 예, 체감적인 침체 상황이다 그렇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경기가 좋으냐 나쁘냐 경기가 화랑일 때도 자기 자신의 소득벌이가 없는 사람은 침체되겠죠. 예, 그래서 매크로 사이드의 그 변수가 발표하더라도 그 지표 자체가 나한테는 오지 않을 거죠. 그런 측면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새 지표상으로 미국 경기가 워낙 좋습니다. 뭐 지표상으로는 1분기 성장률 1.4% 대비해서 2분기 성장 2.8%니까 예. 또 3분기에는 지금 2.9%까지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하니까 그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만큼 지표 경기와 체감 경기의 격차가 심한 것은 미국의 사회가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소득 불균형이니 지역 간 불균형이니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아마 대선을 달려가는 트럼프 후보라든가 그다음에 해리스 후보가 나중에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런 점을 좀 꼭 좀 말씀드리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 미국의 증시가 잘 나가던 것이 왜 이렇게 폭락했을까? 우리가 지표상이라든가 이런 것, 또 엔캐리 자금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예.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너무 일방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 하는 그렇죠. 이런 쪽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사실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가 알고리즘 패닉 셀링이 나올 것인가. 예, 지난주에 워낙 이것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사실 CPI 발표를 앞두고 지금 그거에 대한 기다리는 장세. 오늘 뭐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전 주식과 채권과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다리는 장세인데요. 아시겠습니다는 14일에 발표합니다. 지금 월가에서는 이렇게 폭풍 전야의 분위기가 되는 것은 지난주에 그 실업률 발표를 계기로 해서 나타났던 예, 디지털 패닉 셀링, 알고리즘 패닉 셀링 이 문제가 그렇다 이렇게 보됐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보면 너무 디지털 쪽으로 가니까 금융의 사막화 현상이 심해지거든요. 금융의 사막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금융의 국토에서 펑펑펑 뚫린다는 얘기입니다. 뚫리다 보니까 이와 같은 종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래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FT라 해서 예. 이 Finance Digit에서 금융의 사막화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로 인해서 패닉 셀링이 연관되다 보니까 미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증시도 생활의 안정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패닉 셀링 나오고 또 스카이로켓팅 나오면 바람직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도 똑같은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어느 국가보다도 증권의 사막화, 금융의 사막화가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건을 그냥 하나의 뭐 폭등락 이런 거 관계없이 예,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책 자원에서 우리 주식 투자가들이 얼만큼 안정적으로 해야 될까? 그러면 금융사의 역할, 증권사의 역할도 또 거기에 오너라든가 CEO들의 역할도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이런 폭락 사건에서 주는 시사점이 되겠죠. 예. 그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에게도 이 시사하는 바가 참 많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패닉 셀링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SBB 파산 사태를 예를 들면서 디지털이 너무 빨리 진행돼도 이게 문제다 이렇게 진단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런 점이 이제 지금 금융시장에서 퍽퍽 터지죠. 예, 작년에 잘 나가는 실리콘밸리에서 SBB 사태가 터졌었죠. 그렇죠. 이번에 실업률에 따라서
폭락 사건 이게 엔켈이 자금만의 문제냐, 예. 경기 지표 문제냐 하는 측면에서 SB 사태를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사태의 증시의 취약점이 노출된 거다. 뭐 아시겠습니다는 SB 사태가 지리적 관계 없이 가짜 뉴스가 나오면 저 SB 사태, SB 은행이 좀 문제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출장지 가서도 자금을 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지급 준비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SB 은행은 사실 위기에 몰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사태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그런 사태가 뒤늦게 속속 나타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최근에 나오는 알고리즘 한번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똑같은 것 SB 사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알고리즘 패닉 셀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미국에서 보면은 디지털 알고리즘의 매매 비중이 얼마까? 그것이 로드바이저든 디지털의 은영어든 알고리즘 통해서 하던 그래서 지금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70에서 80%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만 따지면 무조건 더 기계가 하니까 예. 매도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실업률이 4.3%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의 조건식을 if 4.3 7월 실업률 예. 그래서 4.0 벗어난다 하면 무조건 내가 매도 쳐라. 이렇게 if then 요건, if then에서 조건식으로 딱 알고리즘을 마련했다면 자 사람은 4.3% 가더라도 이것이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가 아닐까 말까 이걸 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닐까 말까 하는 과정에서 수급에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락 사태를 방지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자 똑같은 지표에 대해서 자 홍행커께서는 경기 침체다 하면 매도하는 거고 예. 한상춘 논설위는 매도 침체가 아니다 하면 오히려 뭐냐 이렇게 매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디지털 알고리즘 조건을 딱 충족시켰어. 감성이 없어. 자 4.3이 4.보다 높아. 매도해. 그러면 전부 매도해. 근데 이게 증권사의 문제냐? 다른 것도 똑같이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었다 하면 동시다발적으로 패닉 셀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예. 폭락하는 거죠. 지표가 괜찮고 엊그제까지 괜찮다는 게 폭락되는 거죠. 예. 이런 사태가 이번에 됐다 리포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의 디지털화가 마치 디지털화가 된 것이 능력처럼 금융사의 능력처럼 앞다퉈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예. 진단되고 있습니다는 다른 한편으로 금융의 사막화, 파이낸스 디저트, FD 현상이 초래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증권사가 이익적인 측면에서 점포를 맡는 게 그게 자기 당사이익 배느냐. 고객 돈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거는 점포를 맡는 고객 돈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적 책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증권사 점포를 만들 때 그 고객 돈 가져겠으니까 고객에 대해서 편리성을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만들었다가 또 폐지한다. 그럼 고객이 피해를 가지 않습니까? 예. 이게 금융의 사막한 문제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파이낸스 데저트, 금융의 사막화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이 문제에 하면 식품의 사막화 문제를 좀 거론해야 예.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영국이 1991년 소위 조지 소로에서 그렇게 파운드 위기가 됐을 때 다른 일상생활에서는 식품의 사막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자, 식품의 사막화는 뭘까? 이건 1990년대 스코틀랜드 주민들이 신선식품을 구하지 못해서 신선식품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지금 유기농 하는데 구하지 못하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럴까? 식품 가격이 너무 몰로 집중되기 때문에 집중될 때 일본 동네 가게마다 슈퍼에 들어가서 식품빵을 그때그때 구해야 되는데요. 좀 생활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슈퍼에 자동차 타고 가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네 곳곳 슈퍼가 있어가지고 그때그때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지금 신선식품을 구입해서 내 영양실종을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요. 예. 그게 없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결국 동네마다 슈퍼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선식품을 구할 수 없는 상점이 없어지는 것이 식품의 사막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서 금융의 사막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하죠? 예. 유인점포가 없어지는 거죠. 유인점포 수가 없어지는 거죠. 이용 고객이 유인점포가 사라짐에 따라서 난민이 되는 거죠. 금융 난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난민만 있습니까? 자, 내가 이용하던 게 갑자기 없어져서 금융 난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가장 심한 게 증권사입니다. 유인 증권사가 없어지면
자, 노인분들이 이렇게 엊그제까지 가서 뭐 객장에서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예. 점포가 없어서 그럼 뭐냐? 증권 난민이 되는 거죠. 그 지역은 증권의 사막화가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라 전부 공식적인 용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이게 뭐 디지털 금융 시대면 그 피해가 아주 심하게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증권 사막화 현상이 더 심하다고 하는데요. 실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나라의 증권사라든가 오너들 좀 꼭 좀 들으셨으면 꼭 좀 바라겠습니다. 예. 은행과 증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가장 증권사 점포, 그다음에 금융사 점포를 쉽게 만들고 쉽게 처리하는 가장 아주 악명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게 OECD에서 전체적으로 통계에 나타난 겁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 점포 수는 은행과 증권을 포함합니다. 그럼 은행 점포 수를 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서부터 객지하게 은행 점포 수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은행 점포 수는 10년 전에 30%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아, 은행은 서민금융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합니다. 예. 서민금융의 은행 점포 수가 10년 전에 30% 급감했다는 것은 서민들은 뭐냐? 자, 노인분들 전부 디지털이라든가 이런 게 금융 지식이 있습니까? 가서 고객한테 그 객장사의 창고 예, 속에 그렇죠. 물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 금융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0년 만에 30% 점포가 급감했다는 것은 사실 그만큼 금융 난민이 급증했던 거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더 심한 것은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점포 폐지 너무 빠릅니다. 2018년 증권사 점포가 1,100개가 넘었습니다. 예. 올해 1, 4분기에 800개가 깨졌습니다. 1, 4분기에 798개입니다. 2, 4분기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790개선이 깨진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점포 폐지를 감안한다면 예. 이게 750개로 급감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점포를 신설하고 점포를 폐지한 증권사 일방적 결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해 하다 보니까 증권의 사막화가 더 빨리 진행되는 거죠. 증권 난민들이 굉장히 급증하는 거죠. 예. 그 한편으로서 디지털 교육 시킵니까? 안 시키죠. 안 시키죠. 그러니까 증권 난민이라든가 증권 사막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의 실업률 이렇게 해서 패닉 셀링이 날 때 한국의 그 코스피가 먼 이웃 나라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코스피가 가장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국 밖으로 나간 것과 함께 가장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의 사막화 현상 갈수록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증권사들 왜 이렇게까지 점포를 빨리 폐지시키는 겁니까? 네. 보편적인 요인이 있고 예. 우리 내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편적인은 디지털이 예. 알고리즘이 뭐 이건 전 세계 산업 추세죠. 예. 근데 거기에 맞춰서 디지털 지식이라든가 DI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점포수가 폐지되는 거냐 이걸 봐야 되거든요. 이거 예. 감독 당국의 얘기거든요. 그렇죠. 감독 당국의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점포의 사적 기능 때문에 여기에 따라 새로운 이해관계 형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보편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겹쳐서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어떨까? 예. 선진국은 거주지 이전과 금융 난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나라가 좀 우리 실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예. 들어가서 우리 실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OECD 선발 회원국에 비해서 증권 사막화 정도가 2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악명 높다는 겁니다. 예. 고객 입장에서는 악명 높다 하는 겁니다. 설치할 때는 언제고 설치할 때 자, 이용해 주십사 해가지고 선물을 고객 돈 가지고 주고 폐지할 때는 또 언제입니까? 소리 없이 폐지시켜버리죠. 예. 이게 악명 높은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증권사 점포 같은 경우는 천사업 운영하는 것이 전형적 사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점포 폐지하는 거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반포의 이렇게 반포대교 끝나가지고요. 그 요즘 핫하다는 예. 삼성 이렇게 무슨 이게 삼성 레미 아닌가요? 그 이름이 예, 독특하더라고요. 거기는 온 증권사가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증권사 건물 앞에 온 증권사가 거기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디지털화에 대해서 보편적 추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점포는 거기 모든 증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라고 합니까, 이걸? 그래서 국내 증권사가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점포 전략. 지금 뭐냐? 잘해오시는 이복현 금감원장께서는 그걸 지켜만 봐셔야 되겠습니까? 선진국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폐해가 나타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걸 증권사가 신설할 때는 선물을 주고 폐지할 때는 소리를 폐지하고 이 되겠습니까? 이거를 감독당국에서도 좀 해야죠. 예. 이게 되지 않으면 패닉 셀링 같은 거는 굉장히 빨리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보여줬지 않습니까? 실업률 문제가 남의 나라는 데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증권 사막화가 점포를 폐지하는 해당 증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뭐 지역 간의 불균형이라던가 방금 전에 또 한번 언급을 해주셨지만, 자 그리고 또 부동산 투기 같이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증권의 사막화는 오늘 정책 당국자 꼭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점포수가 삼성에 한 군데가 집중돼 있다. 레미안 아파트 한 군데 집중돼 있다 하면 자, 우리나라의 지금 개인 투자가들 어떻게 했습니까? 1,400만이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지역을 이용해서 오도록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층 간 소득 불균형이 더 심해되죠. 심화되지 않습니까? 예, 증권사 점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들 1,400을 돈을 버는 그쪽에 집중되니까. 그런데 소득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죠. 점포수가 수도권 집중된다. 강남의 특정 지역에만 증포된다. 어쨌거나 그쪽으로 가야죠. 예, 가져가야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증권사 점포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특정 지역에 간다. 그러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돈이 없더라도 거기가 돈 생겨 모든 게 편리해 부동산 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게 그 문제지 않습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저게 1,400명이 되면 부동산 대책도 발표되지 않습니까? 부동산의 수급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인 대책을 해야 이게 부동산이 잡히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 지금 뭐냐, 증권사 점포 1,400만 되는데 점포수는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갔으니까 문제죠. 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독 당국의 규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의 미국 사회도 고심하고 예. 한국 사회도 고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골드만삭스의 CEO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자꾸 해외 쪽으로 보면 디지털화해야 된다, 디지털화하는데요. 그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밖에선 디지털화해야 된다. 왜냐? 골드만삭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IT라는 게 대세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예. 근데 고객을 생각하면 사회적 책임 때문에 디지털 비중을 35% 내지는 40% 이상 끌어올리지 말아라 하는 그 점이 증권사 골드만삭스의 CEO 입장에서 예. 점포의 CEO 기능, 고객에 대한 배려 이걸 동시에 감안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한국의 증권사의 점포는 어떻게 될까? 예. 어떻게 될까? 시청자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의 사막화 문제, 이 현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이 증권사가 점포를 설치할 때 어쩔 수 없이 뭐 이해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폐지할 때 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증권사가 한번 점포를 신설하면 예, 거기에 있는 뭐 지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죠. 맨날 뭐 이렇게 전단지 나가 뭐 해가지고 뭐 세미나 열려 해서 그 관계가 그 점포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회적 관계에서 뭐 이것도 배려하고 저것도 배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관계가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자, 수익이 안 돼? 갑작스럽게 점포 폐지해. 어떻게 됐습니까? 해당의 증권사 점포에 있는 임직원도 문제가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뭐냐, 사회적 관계, 점포를 만들어면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증권사 점포에 가지고 만들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돈이 들어왔거든요. 자,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돈이 들어와야죠. 돈이 도니까 뭐냐, 그 지역에 활기를 뗐던 거죠. 근데 이 점포가 폐지돼 돈이 안 돌아. 점포라든가 지역 주민들 밖으로 나가. 어디?
점포, 내가 편리하면 증권사 점포가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뭐냐? 그 해당치면서는 자, 시가 공포가 발생되는 거죠. 예. 점포 폐지에 대해서 허맹랑해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뭐냐? 이제는 휘밍한 거죠. 그다음에 그에 뭐냐? 서울로 이전에 그 지역 주민들의 집 같은 경우는 아주 빈집에서 각종 사회 범죄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식 연대 연맹 정 회장 이번에 동학 살리기 이렇게 주식 살리기에서 아주 혜택하고 노력했습니다. 예.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주장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금투세 폐지 문제라든가 아주 노력하시는데요. 이런 점포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같이 해서 금융이 정착되고 지역 저민의 금권이 정착될 수 있게끔 난민이 발생하지 않게끔 이런 것도 좀 증권사 점포 보호운동 이런 것도 좀 펼쳐주시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해드리겠습니다. 애를 쓰시는데요.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좀 촉구해주기를 제가 이 방송을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대책들이 나와야지 이 증권의 사막화를 방지할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국회의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예. 국회의원이 공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뭐냐 국회의원분들이 사회적 프로보노 퍼블리커 정신을 발휘해서 해당 국회의원분들이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뭐냐 증권사 점포 폐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감독이라든가 관련된 법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해당 증권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자막에 돌아가겠습니다는 그러겠습니다. 당신의 이해관계에서 점포를 폐지하겠다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폐지했다는 보완 대책을 해줘야 된다. 그게 금융 지식 문제라든가 디지털 그 주식. 자, 점포를 폐지했으면 우리가 뭐냐 사실 모바일 폰에서 점포를 다시 이전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돈 들여가지고 뭐냐 금융 지식이라든가 해당 주민의 디지털 금융 교육을 강화시켜야죠. 그렇죠. 그래야지 모바일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이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이거 디지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교육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자 금융 증권의 사막화, 금융의 증권의 난민에 대해서 법규적인 내면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고령자 거주로부터 약 500m 이내가 증권사 점포가 없으면 그건 사막화로 규정하는 게 선진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민은 증권의 난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점포를 여는 책임 때문에 폐지하면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반드시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이렇게 점포가 폐지할 때는 금융 지식을 FQ라고 하죠. 예. 디지털 교육을 시켜야 되는 사회적 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해야 증권사 1,400명이 해서 디지털 교육에 따라서 안전자의 완중장치를 마련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야지 뭐냐 패닉셀링을 방지할 수 있다. 예. 이웃나라에서 했는데 우리가 더 많은 충격을 받는 것은 이러한 금융의 디지털화가 마치 오너라든가 금융사 이 개별적 차원에서 점포를 신설했다가 폐지해버리는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것은 아마 시청자들이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정부의 대책이 좀 촉구하고 무엇보다도 해당 증권세 오너라든가 그다음에 임직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꼭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의 사막화 문제, 선제적인 대응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